안녕하세요. 축구의 신입니다.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손흥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톤 빌라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조차 제대로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며 경기 흐름 전반을 내주고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미친 듯한 침투에 이어진 논스톱 슈팅 한 방으로 일방적으로 밀리던 경기 양상을 토트넘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져오자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찬스가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손흥민이 이날 경기에서 보인 맹활약을 극찬하면서 또 다른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맹활약했는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전 2시 35분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 파크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2024-25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4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중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0대4 대패를 당해 팬들을 큰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최악의 졸전을 펼쳤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경질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 여러 팬들은 분노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텔레그래프 맨로 기자는 영국 축구계의 바보들이 포스테코글루를 향해 일제히 비난을 퍼붓기 위해 줄을 서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좋은 승리를 거둬왔음에도 리버풀전 패배 이후 그의 전술과 전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감독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스포츠 해설가 게리 네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카라바오컵 2차전에서 리버풀에 패하고 이어 FA컵에서 빌라 원정까지 패하게 된다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 경질 카드를 고민할 것이라며 아스톤 빌라에 패배해 탈락한다면 레비가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도 만약 FA컵에서 탈락한다면 경질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본 일부 전문가들은 리버풀전 이후 불과 3일 만에 치러지는 경기라 체력적으로 준비가 덜 된 토트넘이 빌라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저번 경기처럼 극단적으로 내려앉아 손흥민을 윙백으로 기용하는 허술한 전술로는 90분 내내 유효 슈팅조차 제대로 못 내는 참사만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경기 예상 선발 라인업은 좌측 윙 포워드 자리에 손흥민, 원톱에 마티스 텔, 오른쪽에 마이키 무어, 중앙에는 클루셉스키, 베리, 그리고 벤탄쿠르가 포진하는 식이었습니다. 수비는 좌우 풀백으로 포로와 스펜스, 중앙 수비에 아치 그레이와 케빈 단소가 출전할 것으로 보여서였는데요. 이를 접한 일부 팬들은 클루셉스키를 오른쪽 윙으로 쓰지 않는 것과 중앙 미드필더에 사르나 수마가 빠진 건 반가운 변화와 같지만 중앙에 벤 데이비스 대신 아치 그레이를 쓰는 건 다소 의외다. 부상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후순위라고 보는 건지 파악이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예상과 달리 왼쪽 윙 포워드가 아닌 원톱에 서서 토트넘 공격을 진두지휘했고, 텔이 왼쪽 윙어로 이동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는 역습 상황에서 그대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고, 이를 킨스키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치명적 실수로 허무하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시작 1분 만에 골을 내주자 팬들은 경악하면서 상대가 공을 몰고 들어올 때 미드필더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외에도 토트넘은 유효 슈팅 하나인 없이 일방적으로 빌라에 끌려갔고, 팬들은 공격 일변도 전술이라면서 후방 빌드업은커녕 압박 체계도 전혀 안 보인다며 혀를 찼습니다. 손흥민은 동료가 공을 잡으면 빠르게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 역습을 노렸지만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클루셉스키는 왼발 편향이 심해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못 올리고 템포를 죽여버리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미래의 에이스라고 칭찬해야 됐는데 그 선수 보는 눈이 의심스럽다며 조롱했습니다. 보다 못한 마티스 텔이 공을 잡을 때마다 손흥민에게 연결하려 긴 롱패스를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는 손흥민의 속도를 경계해 파울로 끊으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에게 공만 연결되면 언제든 두세 골은 가능하니 무조건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른쪽에 마이키, 무어가 공을 잡고 컷백을 시도, 손흥민이 그대로 슈팅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부 비판적인 팬들은
손흥민의 최고의 장점인 결정력이 무뎌진 것 같아 충격적이다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맨날 손흥민을 윙백 같은 말도 안 되는 포지션에 두어 공격 찬스를 스스로 줄여놓았으니 실전에서 슈팅 감각을 맞출 기회가 적었던 게 문제라며 기회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손흥민은 언제든지 득점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을 0대1로 마친 뒤 일부 팬들은 마티스텔은 뮌헨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나왔을 때 존재감이 없던 선수다. 굳이 또 왼쪽에 쓰는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차라리 손흥민을 왼쪽으로 돌리고 텔을 중앙 원톱에 세우는 게 훨씬 낫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어 클루셉스키가 곧바로 원터치 패스를 손흥민에게 연결했고 손흥민은 빈 공간으로 파고든 뒤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상대 수비가 마지막 순간 발을 뻗어 굴절되며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의 팬들은 역시 저게 진짜 손이다라며 박수를 보내면서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 한 번의 공간 패스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반 54분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한 포로가 내준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되어 손흥민에게 흘렀지만 앞에 수비벽이 서 있자 순간적으로 비숨에게 공을 떨어뜨렸고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팬들은 역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으니 계속 위협적인 장면이 나온다. 손흥민에게 불필요한 수비 부담을 안 주고 공격 지역에 배치하면 이런 찬스들이 나온다. 몇 번만 확실하게 연결되면 곧바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런 흐름을 살려 동점골을 만들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64분 역습 상황에서 또다시 실점을 허용해 0대2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팬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를 당장 경질해라 라며 분노했고 마티스텔을 또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클루셉스키를 오른쪽에 세워놓고는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공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손흥민도 찬스를 제대로 못 받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경기가 막판에 다다를 무렵 손흥민과 위치를 교대한 마티스텔이 문전으로 날아온 크로스에 쇄도하며 논스톱으로 방향을 바꿔놓아 추격골을 뽑아냈고 스코어를 1대2로 만듭니다. 이어 손흥민은 후반 약 3분을 남기고 폭발적인 드리블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려 했으나 지친 토트넘 선수들이 함께 오버래핑하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에 1대2로 패하며 FA컵 4라운드에서 탈락,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컵 대회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는 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고 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구독과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매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열정을 불어넣어줍니다. 이상 축구의 신이었습니다.